벌써 올해 마지막 영상이네요.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내년 중고차 시장 전망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전기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중고차로 들어오는 비율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렌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저렴하게 드니까요. 뭐 오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기름값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죠.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경제상이 안 좋으니까 많이 유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유지비는 싼데 이게 차값이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는 아직까지 비싸요. 그거를 좀 대체할 만한 차를 좀 몇 대 보여드려 볼까요? 첫 번째 차량은 LPG 모델입니다. 근데 LPG는 이게 기름값이 싼 거지 이게 연비가 좋다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기름값이 싼 거지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디젤보다는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휘발유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LPG의 강점은 장구장이 많지 않습니다. 이 LPG는 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수명이 오래가고 그 주변에 있는 부속품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기름값만 가지고 이건 유지비가 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수리비나 정비비도 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20년 전 수리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많이 비싸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부품을 하나만 갈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식이고 모든 게 좀 약간 융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백미러 하나만 해도 후추방 센서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미러 하나에도 많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품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자체도 좀 마찬가지인 거죠. 기계식보다는 이제 전자식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고장나게 되면은 또 재생이 안 되고 새 거로 갈아야 되니까 정비비가 굉장히 비싸진 거죠. 제가 이제 QM6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일한 LPG SUV예요.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고요. 트렌드 자체가 SUV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좋아하십니다. 일단 QM6는 유럽 스타일이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좀 깔끔하고 딱딱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심플합니다. 블랙에 우드 정도? 그래도 옵션은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기판도 디지털로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유로차들의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시트예요. 보시면 좀 단단해 보이고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좀 뭐 군더더기 없게 만든 심플한 거는 있는데 사실은 좀 단순해 보이죠? 약간 실용적인 면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프리미엄 세단이 아니니까 패밀리카로 나온 거니까 사실 좀 편안하게 타기에는 좋은 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보통 뭐 강아지도 키우고 소형 SUV들이 좀 많이 팔리긴 건 사실인데 편안함을 느끼려면 한 요 정도는 좀 돼야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차량은 이제 디젤입니다. 디젤은 보통 이제 SUV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승용차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SUV 같은 경우에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디젤을 선호하세요. 왜냐면 이제 힘도 있고 연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이라면 좀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디젤은 이게 승차감이랑은 좀 거리가 먼 엔진이잖아요.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승용차로 이게 또 어울리는지는 또 좀. 그래서 제가 벤츠로 준비해봤습니다. 디젤 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 금액에서는 휘발유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차에서는 좀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죠. 디젤이라 연비도.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는 특히 뭐 내년에는 더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럴수록 더 계산기를 두들려 보거든요. 그래도 내년에는 가성비 좋은 차량들 이런 게 조금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족도에 보시면 뭐 외관 디자인도 있지만 실내 디자인도 이제 큰 몫을 하는데요. 사실 뭐 외관은 남들이 보는 거고 실내는 이제 내가 보는 건데 일단 실내 디자인만큼은 정말 꾸미지 않는 듯한데 굉장히 럭셔리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이 가죽 느낌과의 우드의 느낌도 하이글로시의 이 조화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세대께 가장 잘 만들지 않았나. 디자인은 너무 예뻐요. 뭐 이 차를 뭐 많은 분들한테 사셔라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이 차는 사실 좀 연비에 신경 쓰시는 분들, 특히나 뭐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 한 달에 보통 기름값으로 한 50에서 100 쓰시는 분들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기름값에 조금 신경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죠. 세 번째 차량은 연비의 끝판왕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거 링컨 아니에요? 미국 차도 하이브리드가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하이브리드 하시면은 이제 일본 차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뭐 독삼사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삼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비싸고 그리고 또 마일도 많고 탈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특히 가격 면에서는 뭐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하이브리드를 잘 만드나요? 아, 그렇죠. 사실은 미국 차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꼽는 하이브리드를 정말 많이 잘 만들고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이제 미국 차량이잖아요. 이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차는 기본적인 세팅들이 단순하고 그리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잘 고장 안 나고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차는 그냥 심플해요. 여기에 스타트 버튼이 있고 기아가 이렇게 있고, 요건 이제 뭐 오디오라든지 이제 공조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동을 켠 상태예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뭐 진동 소음이 아예 없죠. 그리고 옵션 자체도 잘 돼 있어요. 독일차들은 보통 옵션을 좀 빼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열선이나 통풍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일본 차와 미국 차가 좀 비슷한 점은 뭐냐면 전자식보다는 기계식이 많이 있고 잔고장이 많지 않아요. 미국 차들 의외로 잔고장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지금 위에가 선루프인데 거의 그 뭐 오픈카 느낌이 나시지 않아요, 한번? 예, 약간 그런 미국스러운 느낌. 의자도 유럽 차들은 좀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미국 차들은 조금 쇼파 같은 푹신푹신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타보시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딱딱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푹신함이 있네요.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 중고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정말 많이 싼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고차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하이브리드를 2천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시려면 일단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형 모델밖에 없고요. 수입차로 보시면 이제 일본차가 있는데, 일본차는 또 이미지상 또 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그런 분들이 사시기에는 미국산 하이브리드를 알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